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등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수험생들이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이상으로 좀 짜증내는 파트에서 공법이라든가 세법 특징이 뭐냐면 양들이 많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막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버거운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은 대충 결론이 나와. 그런데 등기법은 자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공간정보 12문제, 등기법 12문제, 세법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기법을 제일 어렵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민법 몰라서 민법을.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요 매매계약 백날 체결해봤자 이거 법적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민법 103조 위반 관련해서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X부동산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또는 을이 잔금까지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등기 넘어와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 있잖아.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게 첫 번째 매매계약. 자 그런데 을한테 등기를 넘기기 전에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 여전히 아직은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병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면은 자 이때는 소유자가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다시 가볼까요? 백날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이걸 나중에 본등기 또는 종국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할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제2 매수인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배신하고 병한테 등기를 넘기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원래 등기 넘겨받아야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는데 적극 가담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왜? 이게 무효가 돼. 반사회적 법률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이제 민법 얘기를 잠깐 섞어봤는데 핵심 이슈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매매 계약 또는 이제 매매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돼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자에게 부여가 됩니다. 또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해서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지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배타적 이용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어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물론 민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주로 설명드릴 얘기는 일반적인 의미의 등기 이걸 종국 등기 또는 이제 본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에 관련된 용어를 볼 텐데 이 파트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험 문제 구성은 안 되고요. 미리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제 얘기죠.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고 나머지 설명드리게 되는 영역들은 여러분이 등기법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상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상식이 항상 문제지. 상식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전체 그림을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 먼저
등기 분류라고 해서 자 등기 표시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표제부의 등기와 권리에 관한 등기 두 개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자 이렇게 가십시다. 자 등기부라고 하는 게요.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총 3개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 페이지.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첫 번째 페이지를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표제부, 두 번째 페이지를 갑구, 세 번째 페이지를 을구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지. 자, 이게 자, 몇 번지다. 지번이라든가 또 지목이라든가 또는 면적 이런 것들이 뭐 토지 등기부를 전제하면 이런 게 표시가 되는 영역을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만약에 자 홍길동이가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건 소유자가 누구냐를 표시해 주는 것을 갑구라고 부릅니다. 등기부를 보면요. 경우에 따라 홍길동이 성춘향한테 이 토지를 팔아서 성춘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때 등기부를 보고 아 소유자가 성춘향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고 과거 소유자가 누구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영역 페이지를 가리켜서 갑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토지 만약에 성추장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썼을 때 성추장을 대상으로 이 몽룡이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우리 민법할 때 간략하게 아직 다 진도 안 끝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성추장이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이걸 팔아서 이 판돈으로 자신의 채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서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이 토지에 대해서 뭐 누구예요? 이봉주라고 해볼까요? 이봉주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 소유자 성추장이 아니라 이봉주한테 자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라고 하는 개념과 갑구라고 하는 개념과 을구라고 해서 총 3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보통 이제 2개 페이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를 그냥 사실에 관한 등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표제부 등기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갑구와 을구를 묶어서 부를 때 이걸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제부 등기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페이지 이걸 우리가 표제부 해서 소재, 리나 동의 있겠죠. 지번, 지목, 면적 등 이런 것이 기록되는 영역을 가리켜서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시번호, 자 접수 일자, 접수 날짜, 그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만약에 건물이면은 건물의 번호나 건물 내역,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건물이 여러 동이다. 그러면 아파트 같은 여러 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 번호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몰라요. 자세히 지금 좀 이따 지문 하나 가지고 쇼부를 봐야 되고 일단은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이 토지 등기부의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하게 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제부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자,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순위번호,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는 영역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 부르게 되는데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건 이제 좀 이따 논의할 부분이고요. 갑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최초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느냐 이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토지 같은 경우 그러고 있었잖아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초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서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걸 들고 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소유권 보존기를 촉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아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백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거하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소유권 외의 권리 겁나 많아요.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뭐야? 저당권 기본 틀만 잡는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사람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런 사람이죠. 자,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돈 빌려준 사람. 근데 돈 빌린 사람이 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원에 경매 청구해서 요것을 어떻다? 바로 팔아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당권. 그럼 지상권 얘기는 뭐냐면 지상권은 땅지자 위상자거든요. 땅 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지상권자로 그 사람 부르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자. 이 지상권처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을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지상권이 뭐라고요?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백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저당권 뭐라고요? 돈 안 갚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당권 등기라는 것이 실행이 돼야지 그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전세권은 일부는 지상권처럼 용익 물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상대방이 채무를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세권은 지상권과 또 하나 저당권의 짬뽕된 형태의 물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민법 파트에서 물권 파트를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딱 요 정도 수준만 가지고도 등기법을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효력 얘기 볼까요? 요거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먼저 돈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한편 갑이 병한테 돈을 꾸고 병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니까 병도 저당권자가 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을이 뭘 한다? 법원에 이 X 부동산에 경매 청구를 합니다. 팔아달라고. 법원이 팔게 되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저당권 채권액이 1억이다. 그러니까 병이 1억이다. 근데 경매 낙찰 금액이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제 7,500씩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을이 먼저 1억을 다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 5천은 누가? 병이 먹게 되는 거. 이런 식의 구조. 그럼 병은 이제 권리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선순위 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라고 하는 거,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저당권을 예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순위 권리자 을이 어떻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증 같은 구에서입니다. 같은 구에서 같은 갑구 같은 을고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원에는 자 순위 번호에 따르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원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방 외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원의 순위라고 하는 거 순위 번호에 따른다. 바로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1번 을 저당권, 2번 자 병 저당권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순위 번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어떻다? 병보다 우선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갑수 X 부동산을 보니까 지금 자 을구에서는 이렇게 을과 병이 저당권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갑구에서는 갑구 소유자 바뀌는 영역이죠. 소유자 바뀌는 영역에 있어서는
가불병청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수 날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가 되는데 요건 좀 비우고 가십시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사항에 따른 등기 분류라고 하는 이 영역은 지금 상황에서는 표제부의 등기,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개념 정도 잡아주시고 지금 그다음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 논의할 주제가 뭐 소유권은 사용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워낙 기초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요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 내용을 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 등기, 자 본등기라고 하는 거 표시에 따라서 표제부의 등기 하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다 해서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직접 출제 이슈는 안 돼요. 근데 앞으로 끊임없이 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 이런 용어들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쪽에 관한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고 가야 되는 주제.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내용에 따른 등기물. 요거 이제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경정하고 변경 등기가 중심축이 되고 나중에 말소 등기가 독자적인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입등기라고 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항상 등기 출발점 이거부터 한 다음에 다른 문제 이걸 응용 들어가는 게 변경이나 경정등기, 말소등기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기입등기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아. 자, 그래서 일단 가볼까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됩니다. 자, 바다를 처음 메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토지에 관한 신규 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대지에다 건물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자 우리가 시험 범주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주는 다루지 않는데 토지가 새롭게 생겨나면은 신규 등록을 하듯이 건물도요 건축법에 따라서 신규 등록을 합니다. 예, 그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 등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도 새로운 원인이죠. 기존의 소유자 갑이었어.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이 돼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것도 독자적인 원인입니다. 새로운 법률성 원인에 의해서 어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된다? 지상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등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의 신축이나 공유수 매립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 매매,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나중에 우리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소위 법률 행위죠. 그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가리켜서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입 등기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 논리 구조가 소유자라든가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등기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가리켜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 자, 그래서 기입 등기가 별 문제가 없으면 애초에 기입한 등 입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등기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게 중간에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변동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자, 가볼까요? 이때 이제 발생하는 나오는 등기 이름이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경정 등기. 자, 이건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등록상의 정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정, 경정 거의 같은 말입니다. 뜻도 고친다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등록상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동 결의서와 다른 경우 또는 측량 성과도와 다른 경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지적소관청이 잘못 지적 공부에다 입력하면 고치는 것을 등록상 정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등기
등기를 등기관이 담당 공무원이 등기를 입력을 하게 될 텐데 애초에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고쳐줘야 되잖아. 등기부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니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등기를 가리켜서 경정 등기.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의합니다. 등기상의 일부가 전부가 잘못되어 있어. 그럼 나중에 말소 등기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일부가 등기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시적 처음부터 실체 관계와 불일치한다. 그럼 이제 등기권 이걸 뜯어 고치는 등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정 등기는 등기권 실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 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 일부 등기상의 일부가 자 실체 관계와 처음부터 불일치하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상 일부가 등기관 잘못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뜯어 고치는 것을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제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의 공통적인 이슈는 바로 등기부 내용하고요 실체상 간의 일부의 불일치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경정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변경 등기가 될 수도 있는데 원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이건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나중에 등기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요것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변경 등기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등기부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어떻다 표시되는 영역을 우리가 표제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은요 공간정보법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겁니다. 토지이동시청에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표제부에도 지목이 표시가 되거든. 과거의 지목이 임야였다가 만약에 지목이 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 지적 공부에도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죠. 이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토지 이동 신청에 따라서 지목 변경은 측량할 문제는 없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될 겁니다. 한편 2번은 별개의 문제로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될 텐데 등기부에도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는 사실을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가십시다. 이 문제의 토지의 원래 지목은 임야였었고 등기부에 임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지목 변경에 따라서 지목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등기상 전부가 아니라 지목만 바뀌는 거니까 일부가 실체 관계 와 후발적 나중에 불일치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등기소에서는 당연히 지목을 만약에 대로 바꿔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아까 우리가 이제 등기부의 내용 중에서 갑구라고 하는 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공시 외부에 발표하는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면요. 소유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또 하나 주소 등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에 바꿔줘야 돼. 근데 애초 이 사람이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등기부에 서대문구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분이 마포구로 이사를 왔어. 그러면 마포구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서대문구에 있던 건 이건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마포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다. 이름 자체는 안 바뀌었거든. 주민등록번호는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부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테고 자 원시적 원인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라는 형식으로 등기부를 고쳐줘야 된다. 한편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제 변경 등기는 두 개가 나오는 거지. 크게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의 변경 등기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가 30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자, 우리가 표제부에 지금 제일 모든 등기부를 떼보면요. 거의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기존의 집원 형태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팅이 됐을 때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에 다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도 등기부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집원 주소를 중심으로 이 구조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출제 이슈는 표제부 이거 자 면적 합병하게 되면 A란 토지가 200제곱미터, B란 토지가 300제곱미터. 그래서 두 개의 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500제곱미터로 바꿔준다. 이걸 우리가 표제부, 표시 부분에 바꿔주는 표제부의 변경 등기. 처음에는 200, 300이 맞잖아. 근데 중간에 합쳐져서 500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출제 포인트를 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자,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두 개 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필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는 합병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합필, 필지를 합친다 그래서 합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 두 개를 하나의 등기부로 옮겨 적는 것을 이름하여 합병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 이 자체를 갖고 출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지는 합필, 그 다음에 건물은 합병. 자, 그래서 지금 두 개 건물이 있다. 자, C라는 건물과 D라는 건물이 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등기부로 옮겨 적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합병 등기. 그래서 결국은 표제부가 바뀌기 때문에 표제부의 변경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 파트는 제일 난이도 높은 걸 나가야 돼. 자, 두 개 토지가 있습니다.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개 토지나 건물을 하나의 등기부로 옮겨 적을 수가 있을 것이냐? 예,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쭉 써놨는데 출제 포인트는 딱 한 가지야. 바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인, 연원리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이때는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 10년 사이 두 번 출제가 된 두 문제 다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게 되면 다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밑에 같이 응용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의 자 저당권 등기가 있게 되면 건물에 관한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건 예를 한번 들어보일게요. 앞에서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그런 예를 몇 개를 들었었죠. 합병할 수 없는 경우, 그거랑 이제 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강조를 했던 사안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A란 토지가 있고요. B란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뭔지는 이제 알고 있어. 저당권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A란 토지의 을구를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 자, 그래서 저당권자 을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채권액 1억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등기 연월일 뭐 2021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등기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소의 접수 번호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당권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B란 토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해서 지금 채권에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 하십시다. 등기 연월일이 만약에 2020년 1월 1일로 되어 있다 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이게 등기 연월일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날짜도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두 개 토지를 하나의 등기부에 만들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이미 한 필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쪽 경매가 넘어가는지 확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 구조로 건물에 대해서 합병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이때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부분만 하나의 출제 이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공부할 텐데 표제부 변경 등기 예, 가능한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저당권이 두 개 토지 두 개 건물에 똑같은 내용일 때는 어떻다 합필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제부 변경 등기 처음에는 맞았잖아. 처음에는 각각의 등기 저당권 등기 뭐
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두 개 토지를, 두 개의 건물을 합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터진다. 이걸 우리가 표제부의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되게 쉬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받을 돈이 1억이야. 자, 그래서 1억짜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을이 먼저 뭘 했어? 1억을 빌려준 상태 다른 등기 없어. 자, 병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 빌려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나중에 갑의 을에 의해서나 병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을이 1억을 먼저 배당을 받고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병이 얻어서 3천을 배당을 받는 구조다.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이제 갑이 나머지를 챙겨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때 을이 다시 돈을 꿔줍니다. 2천을 더 꿔줘. 그랬을 때 지금 이제 1억 꿔줬다가 2천을 추가해서 1억 2천으로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보면은 별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권리 변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어야 된다. 자, 뭔 얘기냐면 1억으로 저당권 설정돼 있는 것을 1억 2천으로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봐잖아요. 만약에 자 1억에서 1억 2천 올라갔다 하십시다. 그럼 낙찰됐는데 만약에 1억 3천에 낙찰이 되면은 이 사람이 1억 2천을 받고 을이 1억 2천을 받고 병이 이제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권리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물론 승낙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뒤에서 논의할 주제 바로 바로 주등기 부기등기에 의해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갑시다. 자, 이 파트가 등기법이 더럽게 사람들 어려워. 이게 상당히 관념적이다 보니까 등기부를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보여드려 봐봤자 감도 못 잡아. 어차피 그냥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다 보면은 일부는 알지. 그래서 자, 그래서 경정 등기,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일부 가 현실과 등기 변형이 불일치했을 때 이게 원칙으로 불일치하면 경정 등기,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등기 문제로 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권리 관한 등기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표제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때 다른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요. 바로 합병, 합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똑같은 내용이 저당권 있으면 소위 표제부 변경 등기 한 내용으로서 바로 이거 지금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지. 어찌됐든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너무 어렵더라도 이게 출제 이슈니까. 한편 권리 변경 등기 저당권 1억이고 그 밑에 후순위 권리자 있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 1억 2천을 올리고자 한다.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내용에 따른 등기 분류, 기입 등기 간단해서 따로 얘기 안 하고요. 경정과 변경 등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이제 멸실 등기 얘기 아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멸실 등기 얘기는 한번 논의를 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등기부는 내용. 자, 하나의 원인,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가리켜서 기입 등기, 뭐 매매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이런 것들,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을 기입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정과 변경 등기 출제 포인트인데 하도 반복하니까 조금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변경 등기는 유형 자체가 표제부 변경 등기라는 개념과 권리 변경 등기라는 개념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는 것이 멸실 등기 가볼까요? 자, 멸실 등기 얘기는 어디서 한번 논의가 됐었냐면요. 우리가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 대위 신청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채권 시행지라고 해서 채권자, 공동소득의 관련 시행자, 시행자, 행정기관의장, 지자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때 대신해서 신청한다. 그래서 멸실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자, 건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진으로 폭삭 주저앉았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그거 지워야 되잖아요. 멸실됐으니까 이걸 우리가 등기부에서 지우는 과정을 멸실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은 큰 이슈가 될 건 아니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 그 등기 기록 자체를 지워내기 위한 등기, 이걸 우리가 멸실 등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한 멸실 등기 신청
등기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1월 이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 건물 소유자가 지금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고 했을 때 건물 소유자가 1개월에 멸실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즉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말소 등기 얘기. 물론 말소 등기 얘기는 어차피 독자적으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자 처음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기 당연히 지상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상권 이전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에 따라서 이 이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입 등기 종류를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경정과 변경 등기 이슈 그다음에 지금 멸실 등기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고요. 이제 독자적인 출제 포인트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체 관계와 등기 구성의 내용이 전부가 부적합했을 때 요거 지워내는 등기를 가리켜서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경정,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세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전부가 불일치한다 현실과 그러면 말소 등기의 문제 일부가 불일치한다. 근데 원식으로 불일치하면 경정등기,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뭐 30년, 30년, 15년, 15년 이렇게 일정한 날짜를 딱 정해놨어. 근데 그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 그러면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안 해도 지상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효인 등기가 있는 거야. 이걸 지워내는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뭐라고 했죠? 돈 안 갚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돈을 다 갚아버리면 설령 저당권이라는 권리 등기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내는 등기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우수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렵다는 게 민법에 관한 내용이 소화가 되어 있으면 해볼 만해. 근데 민법하고 등기법을 띄어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단순하게 껴서 전부 부적법하다라고 하면 이들은 말소 등기 문제. 자,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자 가십시다.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이 지진에 의해서 소멸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멸실 등기 며칠 내야 된다?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토지 소유자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공부하셨어. 자, 근데 토지 소유자도 건물 소유자도 멸실 등기를 안 하고 한 10년 지나버렸어. 다 잊어버린 거야. 지진 나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에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법에서는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다? 멸실 등기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왜 설명을 드리자면 민법 파트 가면요. 멸실 등기 대신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왜? 무효인 등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해 가실 때는 하는 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판례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 이 미친놈의 새끼들이 그냥 이런 걸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등기법을 공부한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현실에서는 말소든 멸실이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 자, 근데 말소를 했긴 했는데 잘못 말소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거 살려내는 등기를 가리켜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서요. 자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자 포인트 뭐라고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걸 다시 되살리는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법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죠. 만약에 지금 이제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갑이 서류를 조작해서 을명의 저당권을 말소를 했다 하십시다. 그럼 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권리 관계 을의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게 좀 어려워. 자
자, 의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다 성립하게 된다. 이건 앞에서 공부하셨어. 지상권 설정 계약 백날 체결해 봤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저당권 설정 계약 백날 체결해 봤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뭐냐면 성립 요건하고요. 존속 요건의 문제.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그래서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돈도 꿔줬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저당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갑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경매 청구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저당권의 의미 자체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저당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의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의뢰 저당권이 성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 서류를 조작해서 아까 돈 다 갚으면은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이 서류를 조작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뢰 저당권을 말소를 했다 하십시다. 등기를 말소를 했어요. 그럼 의뢰 저당권이 죽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물권의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본등기를 얘기합니다. 종국 등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 자, 저당권, 지상권, 뭐 소유권 이런 것들 우리가 물권이라고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물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어와야지 바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가 지워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 저당권 성립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 지상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종국등기, 본등기라고 하는 개념 바로 등기해야지 그 권리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등기가 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말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자, 말소 등기를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말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거냐?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 뭐라 할 수 있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했다고 해서 새롭게 권리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기존의 권리가 계속 존속했을 뿐이야. 근데 외부에 공시하는 수단 한번 공시가 더 됐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제부의 등기 얘기하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 표시 내용에 따라서 설명받고 내용에 따라서 기입 등기와 경정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거의 영향가 없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특히 민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으시게 되면 거의 머리가 터져버리는데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주등기 부등기 얘기를 할 텐데 그때부터 진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영역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요 하루에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수십 번 들어야 돼. 자, 앞에서 공부하실 때 공간정보법도 솔직히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쉽지. 근데 같은 얘기를 미친놈들은 중얼중얼 해다 보면 또 듣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자, 여러분 등기법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